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대 입시 Q&A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공부편을 해보겠습니다. 공부 관련 질문들을 5가지 정도로 준비해봤어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수능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국어 1등급, 수학 5등급, 생윤 1등급, 사문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대 지원 성적은요, 수능 환산 점수로 해서 600점 만점에 431.85점을 받았고, 학생부 점수는 100점 만점에 98.75점을 맞아서 총 530.6점으로 건대에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6평이랑 9평이랑 비교해서 수능 때 더 성적이 오른 케이스인지 아니면 좀 비슷하게 나온 케이스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 때가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솔직히 학생 때 모의고사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정말 잘못한 거지만 항상 모의고사 때 가면은 국어 때 조느라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사탐도 모의고사를 볼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제 성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들을 다 찾아왔어요. 근데 9평 성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3월, 6월, 10월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드리면 3월에는 국어 4, 수학 4, 생윤 4, 사문 3, 영어 3, 한국사 4를 받았고 6평 때는 국어 3, 수학 5, 생윤 6, 사문 3, 영어 4, 한국사 5를 받았습니다. 10월 모의고사 때는 국어 2, 수학 5, 생윤 6, 사문 4, 영어 3, 한국사 6을 받았습니다. 정말 처참한 점수죠. 1학년 때부터 이제 성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약간 상승 곡선이었는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성적을 보면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때는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을 맞았습니다. 엄청 오락가락했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항상 공부를 잘했는지, 상승 곡선이었는지가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국어는 제가 꾸준히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과외를 했기 때문에 상승 곡선은 아니었어요. 항상 그냥 1등급에서 4등급 안에를 왔다리 갔다리 했고, 사탐의 경우에는 제가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2주 동안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탐 공부 팁도 좀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 국어 공부한 법. 저는 국어 공부를 국어 과외를 하면서 했어요. 국어 과외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해가지고 약간 숙제 검사를 받고 제가 모르는 개념들을 한 번씩 확인을 받는 그런 과외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 진짜 없었는데 국어 과외를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 공부를 과외쌤이 내주신 숙제만 하고 다른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풀었던 문제집을 보면요, 자이스토리랑 시뮬이랑 매삼 시리즈 이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기억나는 건 이 정도고요. 국어가 저는 정말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요. 이게 수능을 지금 몇 년 동안 봤는데 매번 새로운 문제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정말 기출이 중요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1개에서 2개 정도를 쭉 풀었습니다. 그렇게 모의고사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지 시간 분배를 하는 법도 자기가 알 수 있고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나오는지도 자기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출을 푸는 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국어는 정말 자신의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국어가 감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은 아 이게 답이네 하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 잡기가 중요하고 이 감을 잡기 위해서는 기출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른 거 팁 같은 거를 말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문제랑 지문의 흔적 남기기.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린다던가 네모 박스를 친다거나 밑줄을 치면서 지문에 표시를 하고 선지에는 이제 맞는 거에는 동그라미를 그 단어에 치고 틀린 거에는 X를 치면서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흔적 남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지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고 아깝게 틀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꼼꼼히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문을 한번 읽었다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문에 표시를 해놨으면은 문제를 풀다가 다시 지문에 넘어갈 때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문법이랑 고전 그런 문학이랑 비문학에 대해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문법은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가 답입니다. 저는 암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어의 파트 중에 저한테는 되게 까다로웠던 게 문법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외우는 거를 정말 못하기 때문에 문법이 좀 힘들었는데 문법은 그냥 개념을 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틈날 때마다 개념들 보면서 외우고 그 수능 특강 이런 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읽으면서 외웠어요. 그냥 계속 외우고 외워도 안 되는 그런 파트들은 A4용지에 다 정리를 해서 수능날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시작 전에 그 문법 정리한 거를 읽었어요. 문법은 암기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 파트. 다른 현대 문학은 기출을 풀면서 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고전은 얘도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시는 일단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효도를 하는 내용이거나 사랑을 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충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시를 읽고서 이게 어느 주제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많이 읽어보면 눈에 보여요. 고전 시들을 다 뽑아놓고 이게 어떤 주제인지 적어가면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은 인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같은 인물인데도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에 동그라미나 뭐 네모, 세모로 표현을 해서 이게 악인 쪽이 누구인지 하고 같은 인물은 같은 표시로 해서 얘랑 같은 인물이다를 표시하고 또 관계도 이런 거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 문학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랑 좀 다른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나오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문학은 가장 중요한 게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요. 절대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수능 문제는 그 주어진 글을 읽고 그 글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과학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과학 지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머릿속에 박았습니다. 그 지문의 내용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흔적을 남기면서 개념과 예시 그런 거를 잘 표시를 해가지고 읽고 풀었어요. 이게 제 꿀팁입니다. 국어 공부하는 팁. 기출을 많이 풀고
지문에 흔적을 많이 남기고. 5번째, 사탐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사탐은 아까 말했듯이 2주 벼락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벼락치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고2 때 수업으로 사문이랑 생윤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때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내신 성적을 봐보면은 사회문화 5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이었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잠깐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벼락치기를 할 때 아 맞아 그때 이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좀 더 암기하기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노베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고3 때 임정환 선생님의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대성마임에게 19패스를 끊었었어요. 그래서 열정 개념 완성 강의를 한 반쯤 들었었는데 게을렀던 탓에 인강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그냥 그 반 정도 듣고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강의 교재는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일단은 사문이나 생문은 어쨌든 간 개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개념서를 사든 자신이 보기 편한 것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임정환 쌤 교재가 정말 저한테 잘 맞았기 때문에 그 책을 공부하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에 반은 들었다 했잖아요. 초반부에 임정환 쌤이 중요한 파트가 어딘지 찝어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찝어준 파트를 더 엄청 공부를 하고 좀 헷갈리는 파트만 찾아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출을 정말 많이 풀었어요. 진짜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그냥 서점에 가서 기출 문제집들을 봐가지고 문제가 제일 많은 문제집을 골랐어요. 그러고서 2주 동안 그 기출 문제집을 다 풀었습니다. 한 몇십 회는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냥 저는 벼락치기를 할 때 학교 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사회만 공부를 했었는데 기출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고 끝낼 게 아니라 꼭 오답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탐 기출 문제를 푸는 거에는 막상 시간은 별로 안 들었지만 오답 체크를 하는데 푸는 것만큼의 시간이 더 들였어요. 오답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오답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2주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드리면 한 3일 정도는 개념을 엄청 돌렸고요. 3일 동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집을 다 풀고 한 7일? 그 정도를 이제 기출을 엄청 돌렸고요. 그 다음에는 봉투 모의고사라고 이제 수능 직전에 이제 파이널로 나오는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저는 생유는 현자예술 복무를 풀었고 사문은 찾아보니까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EBS 거 풀었습니다. 제가 특히 생윤을 좀 어려워했어요. 10월 모의고사 성적을 봐도 생윤이 6등급이었단 말이죠. 생윤은 해도 헷갈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엄청 찾아서 찾은 문제집 개념서가 바로 현자의 돌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칭찬?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점에 가서 샀어요. 이게 크기가 작으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해가지고 정말 급식실에도 이걸 들고 가고 독서실에 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이걸 들고 가고 이것을 정말 손에 떼놓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집은 좋은 게 약간 그냥 개념을 냅다 외우라 하지 않고 이제 진짜로 그 원서를 보여준다 해야 될까? 진짜로 예를 들어 정의론이라 치면은
이렇게 롤스가 진짜 썼던 그런 거를 보여줘서 보다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됐던 책이어서 한 번쯤 서점에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사탐 공부하는 팁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 다빈출 문제는 무조건 암기하기. 제가 한 사탐 과목 자체가 다 암기이긴 해요. 근데 특히나 얘는 무조건 맞고 간다라고 해야 될 게 다빈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생윤에서는 환경윤리, 니부어, 사회정의, 시민불복종 이런 문제들은 정말 단골로 나오잖아요. 사회문화에서도 사회와 기관이나 연구 방법, 그리고 뭐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 비교 이런 건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얘네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다빈출 문제들은 정말 많이 봐보고 시험에 들어가는 걸 권하고요. 두 번째, 기출 많이 풀기, 오답 체크 꼭 하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사회 벼락치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출 분석을 해야 얘네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다빈출 문제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기출 분석을 많이 하면 그 다빈출 문제가 눈에 보이고 저절로 그런 다빈출 문제의 그런 개념들을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꼭꼭꼭 기출을 많이 푸시고 오답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권화하기. 저는 이렇게 단권화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개념 완성 책에 딸려왔던 그 미니북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은 밑줄을 치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은 다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 유평분선수 뭐 이런 거 풀면서 틀렸던 거 계속 풀어도 틀리는 거 이런 거를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저는 이 단권화가 끝내고 나서는 개념 모르는 게 있으면 딱 이것만 챙겨서 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단권화를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책 자체에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들은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없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옆에 막 적어놨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다 적었고 여기 밑에 보시면 그 OX 문제 자주 헷갈리는 것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시면은 개념 정리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단권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단권화 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그냥 혹시 뭐 본인이 요점 정리를 한 노트가 있다 하시면은 기출 풀면서 계속 내가 이게 헷갈린다. 내가 오답 체크를 다시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 요점 정리 노트에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권화 작업은 사탐 공부를 할 때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단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공부법을 말해드리자면 저는 항상 스터디 플래너를 적고 스톱워치로 공부 시간을 쟀습니다. 이거는 되게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공부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꼭 좋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러한 방법들로 국어 성적을 10월 모의고사 2등급에서 수능 1등급으로 올리고 생윤 10월 모고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공부편은 끝!